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9일 최병묵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젓가락 발언. 이걸로 인해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 사퇴 요구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저께 오후에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사를 하나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격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는 뉴데일리의 기사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식으로 벌금 500 받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역공을 펼친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공유한 그 기사는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38 단독이 작년 10월 31일 이재명 후보의 장남에게 상습 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문헌 전시, 음란한 발언, 이런 것이. 그걸, 이제, 거기다 표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이 확정이 됐다. 이게 이제 뉴데일리의 기사입니다. 자, 요런 내용을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강남역 유세를 했는데, 유세 직전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후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치관이나 민감도를 확인하는 건 중요한 검증의 잣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검증의 잣대다. 자, 이렇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엊그제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논란이 계속되니까 오후에, 그러니까 낮에 사과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반격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언론 매체들에서 이게 이준석 후보의 의도된 도발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재희 아마 이런 기법을 활용하려고 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한테 이 성범죄에 관한 잣대, 처리 방법, 상식적인 기준 이런 거를 묻고 권영국 후보가 그 부분에 관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기회로 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재희라는 건 결국 그게 원래 오랑캐 이자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다른 오랑캐를 친다. 이런 뜻인데, 제압한다 이런 뜻인데, 권영국 후보를 이용해서 이재명 후보를 친다. 아마 이런 계획을 했던 걸로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기법인 걸로 보이는데, 그게 저는 이 도발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절반의 단일화 효과, 절반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단일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표가 떨어질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득이 될 건 없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여기서 완전히 이제 구계자처럼 돼 있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재명, 김문수 구도, 이게 더 확고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제가 댓글을 봤더니. 자, 그런데 첫 번째, 왜 이게 이준석 후보의 의도된 도발이냐. 그거는 지지율이 아무리 해도 10% 안팎 정도로 고정이 되니까, 왜 얼마 전에 채널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죠. 특단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이게 그 특단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는 특단의 방법이 단일화가 아닐까, 이런 또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거고, 어제 그 의원회관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찾아갔는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찾아갔는데, 실제 의원회관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은 불발이 됐는데, 만남은 불발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단일화는 뭐 오늘부터 지금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문제는 이제 물건 갖고 뭐 단일화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이미 뭐 표 찍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특단의 대책이 단일화가 아니라면 결국 이런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도발을 함으로써 이준석 후보의 기획 의도는 대선을 이재명, 이준석 구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기획 의도를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성공하려면 권영국 후보가 효과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미끼를 물었어야 됩니다. 성범죄 부분에 관한 그 기준, 이런 걸 권영국 후보한테 물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처음에 물었던 부분이 너무나 권영국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쇼킹한 인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이게 성범죄, 성폭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권영국 후보가 아무리 이 문제에 관한 평상시의 생각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특정 단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이 없다. 아마 관련이 있는 건 몰랐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무리 본인이 성범죄, 성폭력에 관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답변하면 자칫 말릴 수가 있다. 그런 생각 누구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끼를 권영국 후보가 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 의도가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아무리 본인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인터넷 댓글 이런 것들을 순화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조차 권영국 후보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2단계 공격 포인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 아닌가. 너무나 심한 예를 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 자체가 권영국 후보를 끌어들이는 기획이 조금 더 권영국 후보가 쉽게 얘기하면 물을 만한 미끼를 던졌어야 권영국 후보가 당연히 그러면 그 기준을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실패의 요소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어제 그저께 사전투표를 이틀 남겨놓고 이런 일종의 도발, 이걸 이제 기획을 한 건데, 이틀이라면요 너무 촉박합니다. 무슨 도발을 하면 이 도발에 대한 구도 재형성 시간이 필요합니다. 엊그제 도발을 하면 바로 다음날 이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뉴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그런 유권자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데가 되게 그렇죠. 이런 데는 바로 하루나 이틀 뒤면 그게 반영이 되지만 지방은 그렇게 반영이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직후에는 이재명 후보 측의 반격이, 물론 그것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재형성하려면 대략 5일이나 일주일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이틀 남겨놓고 판을 흔들려고 했다면 이 또한 예상을 잘못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그 시점에 김문수 후보는 30%대 중반, 후반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이준석 후보는 10%대 안팎입니다. 10%. 이건 넘사벽이죠. 아무리 본인의 일발성, 단발성 기획이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도발 기획이 그렇더라도 갑자기 지지율이 3배를 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상 좀 애매했다. 투표를 바로 앞두고 이게 애매했다. 이런 그 어떤 구도를 흔들 만한 그런 도발을 하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선정의 문제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소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됐고 형량만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도 있고, 그거 외에 기타 정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문제를. 근데 아들의 문제를 들고 나왔어? 근데 이거는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궁극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러면, 아, 저 아들 교육을 저도 성인입니다만은 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도 검증 대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문제가. 이재명 본인의 문제도 거짓말과 관련한, 아니 우리 유권자들이 거짓말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만약에 그게 저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저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후보 아들의 문제가 비록 팩트라고 할지라도 그걸 건드려서 지금 효과를 그렇게 기획 의도, 도발 의도를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을 지적을 했어요. 본인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야 되는 거고 지적할 문제가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 많다. 그런데도 왜 굳이 아들의 문제를 꺼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 또 하나. 또 하나는 TV토론이라는 건요. 공중파의 심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심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공중파에 대한 뭐 관계기관, 뭐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 뭐 이런 데뿐만 아니고 일반 유권자, 시청자들도요. 공중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방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거기 다르고 또 유튜브 좀 다릅니다. 유튜브에 어느 유튜브는 뭐 막 거의 욕설이 나오는 유튜브들 많죠.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뭐 유튜브니까 그럴 수 있어. 또는 유튜브 중에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라고 얘기하는 저 같은 유튜버도 있는 거고 그냥 제명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렬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렇게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공중파, 특히 TV 토론을 보는 유권자들의, 시청자들의 생각은 조금 엄격하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이거는 명백히 평상시에 보던 기준에 맞지 않는다. 아무리 인용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거를 평상시 기준에 맞춰서 재해석해서 시청자들한테 전달했어야 한다. 본인은 뭐 아니 얼마나 더 순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순화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대선 후보 토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용하려면 뭐 한글만 알면 다 되게요. 이런 문제점. 충분히 추가 설명을 추가 순화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또 하나 실패한 이유다. 이게 유권자들 또는 시청자가 불편해할 걸 알았다 그러면 불편해하는 시청자들의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순화를 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저게 뭐냐 하면서 또 유튜브나 뭐 일반 그 다른 언론 매체들에서 또 그거를 추가로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파급 효과를 노렸어야 되는데 너무나 직설적이었다는 점. 그러면 이게 정말 정밀한 기획이었느냐? 그런 부분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정말 본인이 의도된 도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제 그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이 구도, 이재명, 이준석 구도가 더 확고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또 사과했다가
뉴데일리 기사를 공유했다가 오락가락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 정밀한 기획이 아니었다. 민주당의 반격까지도 충분히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좀 기획을 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진 않지만 기획한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정밀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이득을 본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이준석 구도를 만들기도 그러기에는 시간도 늦고 내용도 그렇고, 그럼 결국 본인이 실패한 것 아니에요. 실패했으면 이준석에 실망한 표, 이재명한테 갈 가능성보다는 포기하거나 김문수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더 많다. 물론 현재 10% 안팎의 지지율이 뭐 갑자기 반으로 뚝 꺾인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몇 퍼센트 정도는 포기하거나 김문수 후보한테 간다. 거기에다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또 투표장에 가서 찍지 않는 표까지를 감안한다면 이 기획, 이 도발은 큰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맙습니다.